위그노 전쟁을 끝내고 프랑스의 진정한 군주로서 통치를 시작한 앙리 4세는 명제상 슐리를 등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룬 한편 새왕비 마리와 재혼함과 더불어 왕세자 루이를 갖게 되는데요. 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온 그의 주변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며 그는 매일같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하게 마무리될 것이며 그가 읽어놓은 프랑스의 눈부신 치세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앙리 4세의 치세에서 프랑스는 번영과 안정을 찾아갔으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한 여파, 더불어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들에게 동등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 때문에 가톨릭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적개심이 살아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인해 그는 재위기간 동안 무려 20여 차례에 달하는 암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의 끝자락인 1610년 주변 신성 로마 제국 내 윤리 공작령에 대한 계승 문제를 두고 황제 루돌프 2세와 개신교 제후들 간 갈등이 벌어지자 앙리 4세는 대외 라이벌 합스부르크 세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겨우 풍요를 되찾아가던 프랑스 국민들은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슐리를 만나러 가던 앙리 4세는 파리 시가지에서 넘치는 마차 행렬로 인해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혼란을 틈타 그에게 접근한 한 광신교도로부터 칼로 암살당하게 됩니다. 앙리 4세는 그대로 즉사했고 암살자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프랑스와 라바이약으로서 앙리 4세의 친위그노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근위병들은 곧바로 라바이약을 체포하여 고문했지만 공범 등 배후 세력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니 백성들이 사랑한 프랑스의 국왕이자 영웅을 살해한 그는 사건 이후 17일이 지난 뒤에야 가장 끔찍한 거열형에 처해졌고 산산조각난 그의 시체는 나중에 또다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앙리 4세가 이렇게 재위 19년차 5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그의 어린 아들 루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부친의 뒤를 이어 프랑스 절대왕정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루이 13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그의 어머니이자 앙리 4세의 왕비인 마리드 메디시스가 섭정에 등극했고 메디치가 출신의 존재감 없는 왕비였던 그녀가 졸지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만큼 앙리 4세의 암살에 그녀가 개입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편 죽은 앙리 4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생드니 대성당에 안장되었으니 이후 약 200년 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의 시신이 혁명군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 그의 먼 후손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수습된 그의 시신도 다시 자리를 되찾아가게 됩니다. 흔히 앙리 4세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선포한 인물 혹은 부르봉왕조의 시조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는 정치, 군사, 경제 다방면에서 유능했던 군주로서 경제 번영으로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으로 만든 인물이며 프랑스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편 그로 인해 프랑스가 너무도 강해지면서 이후 그들은 주변국들로부터 끝없이 견제를 받아야 했으나 오랜 적이었던 위그노 출신 왕의 성공적 치세를 겪은 만큼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게 된 그들은 이후 참가한 유럽의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에서 국익을 위해 구교 측이 아닌 신교 측에 붙을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치자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긴 위그노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 만큼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앙리 4세는 당대 스페인의 최고의 명장 알렉산드로 파르네제와 호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이지만 부정적 면모도 있었으니 명제상으로 불리는 슐리의 세금 정책도 주로 직접세를 경감하는 대신 간접세를 가중하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그 간접세라는 것이 주로 매간매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관직뿐만 아니라 세습권까지 간접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인데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고위직들이 대부분 특정 가문에 할양되는 결과가 벌어진 것인데요. 나아가 이것은 프랑스가 루이 15세, 루이 16세의 치세에서 급격히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호색한인 앙리 4세는 늘 정실왕비를 제쳐두고 일생을 통틀어 무려 50명의 여인과 관계를 가졌으니 정략 결혼한 첫 아내인 마고와도 애초에 사랑 없는 관계였던 만큼 서로 보란듯이 각자의 정부를 끼고 바람을 펴기도 했는데요. 그는 심지어 말년에 15살짜리 소녀 샤를로트에게 빠져서 그녀를 자신의 봉신과 위장 결혼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를 눈치챈 봉신이 결혼은 하되 그녀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가 버리자 몹시 격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많은 여인들과 관계하고 많은 정보들을 두는 만큼 그들이 낳은 서자들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앙리 4세는 그들이 서자이므로 결코 계승권은 부여하지 못하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지위를 제공하면서 아비로서 남다른 마음씨를 나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까지도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프랑스인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남자다움의 극치로 여기곤 했는데요. 그렇게 이것은 훗날 앙리 4세의 구대손으로서 부르봉 왕조의 군주들 중 유일하게 정부를 두지 않았던 루이 16세로 하여금 그가 왕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또한 남편을 휘어잡고 기를 죽이는 기가 센 여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약 앙리 4세의 부정적 면모만 본다면 그는 양 진영으로부터 미움받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영위했으며 과중한 세금과 매간 매직으로 국정의 일부 퇴행을 가져온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각을 살짝 달리해 본다면 앙리 4세는 영원히 봉합될 수 없는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알았고 그의 호색한적 면모는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이 그를 좋아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과중한 세금은 귀족들에게 물리되 농민의 세금은 줄여주는 등 오랜 전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프랑스 재정을 오히려 회복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만국적 종교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죽음마저도 종교의 광기로 극적으로 맞이한 앙리 4세의 모습은 그를 끝내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이것은 그의 부정적 모습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적 면모들이 압도적으로 부각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프랑스 백성들에게 삶의 안정을 되찾아준 앙리 4세는 국민들로부터 선량왕 혹은 프랑스 역사상 몇 안 되는 대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나바르의 왕자로 태어나 일찍이 위그노의 수장이 되어 사랑 없는 결혼과 배신, 학살, 끝없는 갈등 속에서 기나긴 30년의 종교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 최후의 부르봉 왕조를 개창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적 번영을 일구어낸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루이 13세에게로 이어집니다.